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 계시니? 라는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 평범해지고 싶다는 갈망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왜 그들과의 경계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그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며 온전한 나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마치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넷째, 시스템 감정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감정은 아닐까요? 이것을 시스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게 이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평범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만 없다면 당연히 연락을 끊은 채로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오감해온 가족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은 줄이고 생각은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뇌의 전두엽, 즉 가장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연락하려는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 내재된 가족의 목소리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연락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덟째, 다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주할 저항에 대비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죄책감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며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 건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매번 상처 입을 뿐입니다. 아홉째,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역기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했는데 그들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에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친구들, 지지 그룹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끊을지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성인인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며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 계시니? 라는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 평범해지고 싶다는 갈망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왜 그들과의 경계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그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며 온전한 나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마치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넷째, 시스템 감정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감정은 아닐까요? 이것을 시스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게 이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평범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만 없다면 당연히 연락을 끊은 채로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오감해온 가족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은 줄이고 생각은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뇌의 전두엽, 즉 가장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연락하려는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 내재된 가족의 목소리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연락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덟째, 다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주할 저항에 대비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죄책감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며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 건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매번 상처 입을 뿐입니다. 아홉째,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역기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했는데 그들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에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친구들, 지지 그룹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끊을지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성인인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며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 계시니? 라는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 평범해지고 싶다는 갈망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왜 그들과의 경계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그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며 온전한 나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마치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넷째, 시스템 감정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감정은 아닐까요? 이것을 시스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게 이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평범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만 없다면 당연히 연락을 끊은 채로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오감해온 가족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은 줄이고 생각은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뇌의 전두엽, 즉 가장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연락하려는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 내재된 가족의 목소리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연락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덟째, 다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주할 저항에 대비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죄책감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며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 건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매번 상처 입을 뿐입니다. 아홉째,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역기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했는데 그들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에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친구들, 지지 그룹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끊을지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성인인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며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 계시니? 라는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 평범해지고 싶다는 갈망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왜 그들과의 경계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그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며 온전한 나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마치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넷째, 시스템 감정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감정은 아닐까요? 이것을 시스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게 이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평범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만 없다면 당연히 연락을 끊은 채로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오감해온
가족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은 줄이고 생각은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뇌의 전두엽, 즉 가장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연락하려는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 내재된 가족의 목소리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연락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덟째, 다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주할 저항에 대비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죄책감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며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 건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매번 상처 입을 뿐입니다. 아홉째,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역기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했는데 그들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에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친구들, 지지 그룹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끊을지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성인인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며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 계시니? 라는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 평범해지고 싶다는 갈망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왜 그들과의 경계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그 경계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며 온전한 나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마치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넷째, 시스템 감정의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감정은 아닐까요? 이것을 시스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게 이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평범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만 없다면 당연히 연락을 끊은 채로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오감해온 가족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은 줄이고 생각은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뇌의 전두엽, 즉 가장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들에게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동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시 연락하려는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 내재된 가족의 목소리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연락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덟째, 다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주할 저항에 대비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죄책감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대하며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 건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매번 상처 입을 뿐입니다. 아홉째,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락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역기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했는데 그들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에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친구들, 지지 그룹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끊을지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성인인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며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족, 즉 자기애적 가족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관계 단절이라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속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끔찍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주 사소했던 좋은 기억들만 미화되어 떠오르곤 하죠. 마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가족이 주었던 상처는 잊고 따뜻했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그들의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평범한 가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혹은 명절에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때만 관계 회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혹시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드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은 잘